스투파 스타트업 투자 파이터 세션에서 이슈 파이터를 맡게 된 김지영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바로 투자 불황기,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요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벤처 캐피탈을 포함한 엑셀러레이터 기관 등 기관 투자자들이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프리징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전략,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을까요? 물론 정답이 없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에서 그래도 변화하고 있는 자금 조달 전략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자금 조달 전략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그런 전략적인 관점을 저희가 이해하고 어떻게 투자기관들한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결국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일정한 양식을 갖고 여러분들은 많은 투자기관들을 만나고 다니실 텐데요. 이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어떤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가 이제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금융위기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환경 변화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한국 경제 상황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경제 경영학과 교수 2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과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까를 정리해 본 게 바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동성 과잉 시대에서 이제는 유동성 축소의 시대로 가면서 기준금리가 인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럼 기준금리를 왜 인상합니까? 바로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유동성을 극소로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예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비가 억제되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경제는 또 물가 상승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는 인상되고 예대 금리는 높아졌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유동성 과잉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에 따라서 예금 금리가 상승하고 소비 억제와 저축이 증가되고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또 주택 융자 금리가 상승하면서 융자와 청약이 포기되고 있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양 물건들이 안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악순환의 어떤 순환고리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이 결국 이 거시경제에 관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벤처 캐피탈 시장으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펀드에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결국 투심의에 여태까지 1년에 예를 들면 20개, 30개씩 투자심의위원회에 좋은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올렸다면 그것이 이제 투심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으로 이제 진전이 되면서 투자가 보류되고 안정적인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현금 흐름 창출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에퀴티, 즉 지분 인수형 투자보다는 데트 파이낸싱 중심, 즉 전환사채라던가 BW 발행 또는 세이프 투자와 같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수단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VC 시장도 벤처 캐피탈 시장도 옮겨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퀴티 투자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지분 인수형 투자는 유동성 장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근에 벤처 캐피탈 시장도 이 지분형 투자뿐만 아니라 안정성 투자의 형태로 세이프 투자 또는 전환사채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의 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횟수는 극도로 제약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저희 스타트업 벤처 투자 현황을 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6월 달까지 되게 좋았어요. 그 이전에도 좋았습니다. 이 자료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2021년 초, 중, 후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특히 중기, 후기 쪽에 VC 투자 집중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되면서 21년 7조 6,800억이 벤처 투자 집행액으로 사용이 됐고요. 2020년 대비 거의 3조 3천억 정도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이 중 중기, 후기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70에서 80% 수준에 달하고 있었다고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후기 스테이지 스타트업 투자에 굉장히 투자 금액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기술 특례 상장이라던가 중대형 M&A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시장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런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회수 시장, 즉 상장과 M&A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중후기 스테이지의 스타트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최근 3개년 동안의 벤처 투자 쪽으로 들어간 자금 유입액과 현상, 그리고 최근에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불어닥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의 악순환이 어떻게 벤처 자본시장 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벤처 투자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는지 살펴보면서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회차를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죠? 저희 스투파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